그냥 이렇게 터니켓 살짝 감고 팔 이렇게 빡빡빡 하면 주먹 한번 3번 쥐면은 혈관 피부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예, 남학생들은 군복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군대를 뭐 무엇으로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뭐 육해공, 군의경 내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선택해서 지원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한테 의무병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의무병으로 그 군 생활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간호대 공부를 하는데 혹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글쎄요. 의무병으로 군대에 가더라도 내가 어느 부대에서 일을 할지 혹은 어느 군병원에서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무늬만 의무병이고 똑같이 최전방에서 다른 병사들과 같이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임상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배우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간호 공부를 계속 해도 될까, 내가 이 길을 걸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을 때쯤에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었는데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물론 뭐 병원 임상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서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의료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보고 싶다,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전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입대 시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 친한 동기랑 좀 여건이 된다면 같이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손잡고 꼭 같이 동반 입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서 같이 복학을 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뭐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했을 때 내 다른 동기들은 이미 졸업을 했거나 뭐 고학년이거나 그렇고 아직 얼굴을 잘 모르는 후배님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적응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병이 아니라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이후에 뭐 학사장교라거나 간호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대 남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남자 간호사에 대해서, 남자 간호사의 병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흔히들 남자 간호사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에서만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특수 파트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병동에도 신규 남자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종합병원에 가보시면은 남자 병동 간호사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듣기로는 남자 간호사가 메리트가 있다던데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일이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듀티를 받고 나면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하는 일은 똑같지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굳이 뭐 찾아보자면은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뭐 들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도움을 뭐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라고 해서 업무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자 간호사와 여자 간호사의 임금을 차별을 둘 이유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내가 군복무를 2년 동안 했고 또 병원에서 그 군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을 해준다면 다른 그 여자 동기들과 2호봉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남자 간호사라고 연봉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간호사는 여자라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조금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환자의 그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할 때 남자 간호사로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은 장시간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뭐 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폴리카테터를 이용한 유치도뇨, 즉 이제 소변줄을 꼽는 그런 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남자 환자는 인턴 의사가, 그리고 여자 환자는 간호사가 처치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자 환자인데 나는 남자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처치를 하는 거를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은 그냥 죄송하지만 다른 여자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뭐 우리 남자 간호사 쌤도 막 그렇게 거절당했다고 속상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친한 남자 간호사 한 명이 응급실에서 일할 때 얘긴데요. 제 지인이 그 몰포가 좀 약간 좀 그래요. 후령 미안해. 좀 있어요. 이게 덩치가 좀 크고 이래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치도녀나 이런 행위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고개 숙여가면서 죄송하지만 이거 좀 대신 해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평소에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너무 바빠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밀려있을 때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난처할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 너무 바빠서 사람들 밀려있어서 안 돼요. 그냥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이랬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간호사들한테도 이런 고충도 있다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남자 간호사로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체력적인 부분도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봐주시고 혼날 일도 조금은 덜 혼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남자이니까 좀 세심하지 못하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군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훈련으로 휴가를 내도 내가 어디서 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받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빠지는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회사를 안 나가고 병원을 안 나가면은 기분은 되게 좋거든요. 남자 간호사의 단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흔히들 말하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꼼꼼하거나 세심함이 부족하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부족하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이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호사로서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상투적이야? 예, 지금까지 남자 간호대 학생과 남자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수술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수술실은 남녀 탈의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탈의실이 같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이 수술실 내부에 같이 있는데 보통 병동들에도 병동마다 탈의실이 있지만 그 탈의실이 보통 한 곳밖에 없어서 남자 간호사들은 따로 몇 층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병동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오늘 들려드린 거는 저의 얘기지만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다른 남자 간호 학생이나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경험을 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간셀신잡은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